네, 탄핵 선고 전후로 군이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 이런 폭로가 있었습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했었는데 지난해 이 관련 문건이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최근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은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이 군의 계엄령 검토에 개입돼 있다. 이런 문건이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군 검찰 지내셨습니다. 김정민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예, 탄핵 선고 전후로 군이 계엄령 선포 검토했다는 의혹은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문건이 공개가 된 건가요? 예, 아마 그때 수사 대상이 됐던 문건 같은데요. 예. 이게 좀 버전이 다른 건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중간에 작성된 초안 같은 게 공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군 인권센터에서 공개를 한 문건인데 군 계엄령 계획에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입돼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이 개입돼 있다는 걸 담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황교안 당시 대행이 여기에 네. 개입돼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다만 이제 그 문건 3쪽에 보면 네.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의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것 때문에 나온 얘기 같은데 네. 이 문건에 보면 이거는 뭐냐면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암묵적 전제하에서 그 이후에 이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NSC가 좀 나서야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네. 이 문건 자체를 황교안 당시 대행이 알았거나 결재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예. 또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문건은 결국은 탄핵 기각 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 때문에 예. 워낙 또 예민한 문건이고 이것이 황교안 총리한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이 군 통수권 체계를 위반한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여기에 개입돼 있다. 물론 증거로 다시 예. 관련 증거가 나오면 모를까. 이 문건만 가지고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연결고리가 약하지 않은가. 네. 그 NSC 얘기는 그겁니다. 뭐냐면 그 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게 아니고 예. 이 정부에서 군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처럼 NSC나 보수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일부에서는 당시에 NSC가 열렸고 여러 차례 열렸고 여기에 참석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문건은요. 네. 그렇게 공식 라인에서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문건의 속성이 워낙 은밀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고 예. 워낙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섭불리 공식 라인으로 해서 검토받거나 했을 가능성은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그걸 감출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어야 적법한 문서가 되는 거니까. 네. 이 문서는요.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지금 그 당시 권한대행께서도 계엄의 개짜도 못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저는 그분이 그런 것까지 그렇게 새빨갛게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문건에 조작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이제 옷자라든가 문서 형식 등을 이유로 허위 가능성 제기했는데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인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논리적 순서가 잘못됐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기관은 딱 한 기관밖에 없죠. 예. 이 문건을 현재 가지고 있는 기관, 보관하고 있는 기관만 확인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결국은 현재 이게 압수수색됐던 문건이라고 보이니까 검찰이나 군검찰 외에는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지 않겠어요? 검찰과 군검찰. 예, 그렇겠죠. 예.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섣불리 이거에 대해서 조작이다. 그러면 군인권센터에서 허위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파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기서 그 군인권센터에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허위라고 주장하는 근거도 너무 박약하지 않습니까? 필사한 문서인데 거기에 오타가 있다. 또 현재
안지사에서 확인이 안 된다. 네. 이 두 가지가 과연 허위 문서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먼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차라리 어떤 원본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 문서는 없다. 혹은 내용이 변조됐다.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네. 이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당시에 특별수사팀에서 예. 국민들한테 최소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문건 자체도 공개를 안 했던 거예요. 결국 조현천 사령관이 한민구 장관한테 보고한 문서가 무언지. 네. 이번에 공개된 것도 2월이거든요. 예, 날짜를 보면. 결국 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 지금 공개된 두 가지 문서는 다 예. 장관한테 보고됐다고 추정되는 원본이 아니라 작년에 공개된 거는 조난 문서고 예. 이거는 그 전에 만들어진 문서라는 거예요. 조난 문서 전에 만들어진 문서다. 그렇죠. 예. 초안이라는 거지. 2월에 작성된 거니까. 그다음에 이수령에 대한 내용도 없고. 네.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후에 조난됐다라고 보이는 최종 버전이라고 보이는 버전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용이 문서의 형식도 그렇고 타이틀하고도 안 맞고요. 예. 또 이번 문서에 보면 1페이지 첫 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아예 못 받고 있어요. 네네. 근데 작년에 문건에 보면은 군 차원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작년에 공개된 문건에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거부감을 갖고 있다라는 상당히 좀 건전한 상식에 터잡은 내용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공개된 문건에 보면은 동원된 병력 이번에 공개된 문건과 좀 다릅니다. 또.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병력 동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와 수정을 거쳤다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처음에 넣었던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처음에 넣었다가 어떤 이유로 확인해보니 동원이 불가능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바꿔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잘못 아니냐. 물론 그것은 수사 기밀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죠. 전 국민이 대부분이 지지했던 탄핵 그 촛불 시위에서 탱크가 동원되고 또 오늘 공개된 문건에 보면은 진압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진압이요? 네, 진압이라는 그 참고 자료에 보니까 그 진압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부대를 동원해서 진압한다라는 진압 부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매우 위중한 문서인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떤 경로로 한참이 지난 이제서 보고 지금 더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공개된 문건을 가지고는 갑론을박을 했는데 네네.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NSC를 동원해서 바람잡이를 하고 보수 언론을 동원해서 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또 작년 문건과 올해 문건이 현저히 다르다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문건에는 네. 이 문건이 차지하는 지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예. 1차 계획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2차 계획은 누가 짜느냐? 예. 거기 보면 3페이지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국방부 정책실장 주도하에 이제는 본격적인 계엄 준비 TF를 구성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국방부 정책실장에서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책실장은 계엄과는 무관한 직위예요. 예. 그런데 어차피 적법한 기관인 합참을 배제한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말하자면 비서실장 개념, 네. 넘버 2 개념을 이 실무 책임자를 앉힐 수밖에 없겠었겠죠. 그래서 이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2차 TF를 빨리 발족을 하자. 이게 이 문건의 핵심 문건이거든요. 네. 현 시국에는 계엄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이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한번 짜서 보고 하니까 이후에 탄핵이 기각되면 혹은 3월 10일 이후에 기각이겠죠 당연히. 기각되면 본격적인 준비를 정책실장 주도에 하자.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하자.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네. 위장하자. 국민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처럼 하자. 이런 얘기도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건의 속성,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오히려 최종 버전에 더 가깝지 않느냐. 문서의 형식이나 논리적으로 이 문건은 성립이 돼요. 누군가한테 결제를 받는데 왜 받느냐. 현재 시국은 계엄밖에 없다. 예. 계엄을 준비해야 되는데 본격적인 준비는 TF를 다시 구성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공개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이라는 결정으로 좀 내려지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좀 보이세요? 참고인 중지라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죠. 네. 그 이제 다시 공개된 그 불기소 이후에 보면은 네. 이제 도주한 범인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밖에 사람은 이제 증인이 없는 거니까 참고인 중지를 하는 건데 네. 불기소 이후에 보면 다 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써놨어요. 예. 이 정도면 위험성도 충분히 국헌문란의 위험성도 있고 단지 하나 실행 계획이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 혹은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를 좀 더 추궁하기 위해서 조현천 씨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그거 가지고 이런 중대한 범죄를 과연 불기소하는 게 맞나요? 또 불기소 이유서도 저도 이제 최근에 입수해서 읽어보니까 예. 쭉 잘 써져 있어요. 예. 다 이게 그 적법한 기관을 배제했다라는 등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준비했다라는 등 그러니 당연히 국헌문란에 의심이 든다. 그러면 기소해야죠. 네네. 더군다나 주요 범죄인이 도망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기소 중지해 놓으면 지금 조현천 씨는 그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살아서 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은 뭐겠어요? 예.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의 가장 유리한 이 정국이 형성돼 있을 때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걸 재기수사하면 어떤 결론이 날까요? 네. 그게 너무 무책임했지 않느냐. 적어도 이 일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실무자 중에도 네. 연관장교급은 어쩔 수 없지만 장군들은 네. 이거 내가 시켜서 했다라고 변명해서는 안 되잖아요. 장군이라면 결국은 이건 촛불을 짓밟겠다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죠. 촛불이 잘못됐다. 그것이 내란이다. 그래서 나는 내란을 진압하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짰다. 예.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장군의 명예에 맞는 거지. 이제 와가지고 그런 말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시켜서 했다. 네네. 검토하라고 해서 했다. 오히려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나는 좀 뺐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장군급들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어야죠. 그런 상황에서요. 오늘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네.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를 했는데 네. 여기 보면 황교안 대표가 피의자로 분류돼 있고 계엄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관련 증언을 해야 할 조현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참고인 중지한다고 돼 있고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너무 과한 해석이에요. 과한 해석. 왜냐하면 예. 이 문건이 나갈 때 주체를 표기한 것 뿐이고요. 네. 불기소 이후에도 가능성 하나를 열어둔 거거든요. 그러니 그걸 가능성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연결해가지고 보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고 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이 문건이 공개되다 보니까 여론은 어떠냐면은 네. 이 정도 위중한 문건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기소 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끝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수사하면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검찰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이 문건도 그때 당시에 다 검토했던 거기 때문에 예. 그 검토 하에 이게 처분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좀 입장이 난처하겠죠. 새로운 게 나온 것도 아닌데. 예. 네,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다시 기소하거나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국민 눈높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네. 국민들이 만약에 이런 문건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됐는데 기소 중지했다면 국민들이 그때 저항을 했을 거라고요. 이거 말이 되냐? 기소하라. 그거는 현재 검찰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이걸 재기수사하고 기소하는데. 예. 그걸 그때 특수팀한테 미루지 말고 예. 그때 당시에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시잖아요. 예. 그분이 재기수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휘권도 갖고 있는 거고. 예. 중요한 건 이 문건 정도가 나오고 이거를 보면서도 불기소하는 게 맞느냐.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문건을 어떤 희석시키거나 덮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면 해명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의 참고 자료였고 더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는 이거였다. 그래서
그 처분을 바꿀 이유가 별로 없다. 네. 이렇게 해명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수사의 변화점이 오게 되면 좀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 검찰 출신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